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션폴리텍 상선 3급 기관과 대표 해기로운 승선생활팀입니다. 저희는 한국 해운 산업이 가진 구조적인 역설과 그리고 예비 해기사가 제시하는 앞으로 한국 해운 산업의 전략적인 도약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내 해운 산업의 기형적 구조에 대한 현상 진단과 국적 해기사가 가진 잠재적 가치 분석과 해기 전승의 과제,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는 한국 해운의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상 진단을 먼저 발표하게 될 박석호입니다. 우선 국내 선봉량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국적선의 선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는 반면 해외 취업선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선에는 반드시 선장과 기관장 등 탑2의 한국인 해기사가 승선해야 하므로 이는 한국인 해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국내 해기사 수급은 더욱 부족하고 심각해져 왔습니다. 현재 한국 해운 시장은 미중 갈등과 중동 전쟁 등 다양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위기를 맞고 또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기회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역설적에게도 이런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갈 해기사라는 동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선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근무 환경과 선원 복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가해왔고, 나아가 단기적인 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저희와 같은 오션폴리텍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또 외국인 선원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약 2,500여 명이던 외국인 해기사들은 2024년, 2025년에 약 5천여 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연간 꾸준히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선원 공백을 빠르게 대처해 선박 운항 차질을 방지하는 단기적인 성과로 나타났고, 또 선사 입장에서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은 외국인 해기사를 투입함으로써 단기적인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원의 복지 증진과 휴가 개선은 선사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는 경제 논리에 따라 국내 선사는 주니어 사관의 절반 가까이를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여 대체하고 있으며 이제는 시니어 사관까지 외국인 해기사의 고용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수 선사가 탑2나 탑4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도리어 한국인 초임 해기사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해기사 수급의 부족 현상을 메우는 데 급급해서 해운 주권을 잃어버린 일본의 사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가치 분석 발표자 이준민입니다. 앞선 내용에 이어 왜 우리가 지금 해기 전승해야 하는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일본의 사례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자국 선원에 외주한 결과 1914년 약 5만 7천 명이던 선원은 2024년 2천 명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국적 선박의 약 5%만이 자국민으로 운영되는 해운 주권 상실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방사능 피복을 우려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입항을 거부하며 필수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방관했던 내국인 의존도 심화는 오늘날 우린 해운업계가 직면한 현주소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기 전승을 논하는 이유 또한 이 정해진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왜 한국인 해기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단순한 경고를 넘어 세 가지 필수적인 과제를 던집니다. 첫째, 국가 경제 안보의 생명선입니다. 전시의 에너지와 전략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국적선과 우리 선원입니다. 둘째, 해양산업 생태계의 척추입니다. 해기사는 단순히 배를 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항만 운영, 해상보험, 조선 설계 등 육상 해운산업 전반에 고도화된 전문성을 지탱하는 인재, 공급원입니다. 셋째, 고부가치 선박 운영 노하우입니다. 고부가치 선박은 정밀한 운영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해기사가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수하고 축적된 실전 데이터를 국내 산업계로 환류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술 주권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핵이 기반이 축소되는 일본식 경로를 따를 경우 단기 운영 비용은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시 국가 통제권이 무력화되고 도선사나 선박 안전 감독관 같은 필수 인프라 공급이 단절됩니다. 결정적으로 조선, 기자재, 운항을 잇는 기술 피드백 루프가 소멸하여 차세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기술 주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추구하는 핵이 전승 경로는 단기 비용은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국가 비상시 물류 안보를 사수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보장합니다. 결국 핵기사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안보 자산입니다. 현재 정부는 2040년까지 전략 상선대 200척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46조와 해양항만 기능 유지법 제5조는 국적성과 한국인 선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축하려는 200척의 전략 상선대는 위기 시 운용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왕국 대한민국은 배를 만드는 기술력과 그 배를 운영할 국적 핵기사라는 인적 자원이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는 선언적 법규를 넘어 우리 핵기사와 예비 핵기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될 이혜성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한국인 핵기사 우선 고용과 핵이 전승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청년 인재들이 바다를 다시 선택하고 또 오랫동안 핵이 전승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해답이 직업적 자긍심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강에 접속 파독 근로자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해외 송출 선원 선배님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외화는 약 3억 2,800만 달러로 파독 전체 송금액의 3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또한 거친 오대양에서 쓰러져간 순직 선원은 현재 9,300여 위에 달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고 수많은 희생을 감내했던 직업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기억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저는 핵이 전승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공헌과 희생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할 때 청년 인재들도 다시 바다를 자랑스러운 진로로 선택할 것입니다. 주요 해양 선진국들은 핵기사를 단순한 승선 인력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선 경력이 바다에서 끝나는 고립이 아니라 선박 관리, 상급, 회사 행정, 회사 법무와 같은 육상 회사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탄탄한 성장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핵이 전승의 본질은 단순히 승선 인원을 늘리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바다에서의 경험이 대한민국 회사산업 전반의 핵심 인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 즉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사정의 협력으로 사원 EOF가 도입되고 비과세가 확대되면서 핵기사 예비율은 23%대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장을 지켜오신 선배님들과 선사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처우 개선의 이면에는 주니어직급의 외국인 활용 확대와 한국인 신규 핵기사의 초기 승선 기회 감소라는 새로운 과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 개선을 넘어 신규 핵기사들이 첫 승선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 예비 핵기사들도 단순히 보호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친환경 선박과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며 한국인 핵기사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교육 현장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대한민국 해운의 미래도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 저희 오션 프로젝트 예비 핵기사들이 서겠습니다. 저희는 은행원, 연구원, 전기기사, 법률사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적 책임과 조직 문화를 경험한 뒤 스스로 바다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책임감 있는 장기 생산과 신속한 현장 적응력을 행동으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전직 경험을 기관수가 접목하여 스마트십 시대를 디지털 스마트십 시대를 이끌어갈 대체 불가능한 육아형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 핵기사는 단순한 비용 변수로만 볼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안전에 책임지는 국가 전략 핵기사이자 대한민국 해운의 주권을 지키는 국가대표입니다. 저희 예비 핵기사들이 그 가치를 현장에서 이어받아 대한민국 해운의 미래와 핵이 전승의 역사를 다음 세대까지 굳건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핵이로운 승선생활팀이었습니다. 네,
시간을 잘 맞춰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발표는 현상 진단과 특히 진단할 때 최신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여지고요. 가치 분석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잘 조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회계 전선의 과제와 마지막에 미래 재현까지 준비한 도로 상당히 수고했다, 이런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발표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주로 안보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일정한 노력, 이런 측면은 이렇게 조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면은 우리 한국인 선주들이 외국인을 더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핵심적인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회계사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다시 한 번만, 저희가 좀 앞쪽에서 잘 안 들려가지고 한 번만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회계사를 왜 선주들이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해운업계를 바라봤을 때 조금 기이한 장면들이 조금 보였는데, 한국인 회계사들은 조금 졸업과 동시에 거의 취업의 길이 열린다고 거의 당연시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업계 자체가 고이면은 썩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인 경쟁력을 우선 강화를 하고 시대나 아니면 선사나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성장하는 것을 먼저 우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선사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저희가 외국인 회계사들과 경쟁하더라도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저희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력 강화를 저희가 먼저 갖추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게 한국인 회계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탑승시켜야 될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